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요. 이 제품에는 뭐 배양액이 몇 프로가 있고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설명은 본사에서 제품 교육을 해주실 때 좋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좋은 PPT로 또 굉장히 객관적인 설명을 본사 교육팀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생활에서 내가 이 제품을 쓰면서 어떻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내가 고객님들에게 어떻게 더 팁을 주면 좋을지 그래서 내 소비자를 매니아로 만들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매니아가 또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일명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매주 수요일날 사실은 제품 교육을 하기로 진행이 됐어요. 4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강태경 에메랄드님이 2탄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눠봤어요. 저는 세안의 모든 것, 욕실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준비했고요. 다음 주 2탄에는 기초부터 메이크업까지 쓸 수 있는 모든 꿀팁을 우리 강태경 에메랄드님이 준비를 해주실 거라서 다음 주까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 있는 제품들이 욕실에 놓이면 기가 막히게 내 얼굴을 화장은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건강하게 지우고 건강하게 씻고 또 내가 씻어낸 만큼 또 영양이라든지 수분을 듬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쭉 가져왔어요. 자, 우리 집 욕실에 얘네들이 다 있지요?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블링블링 예쁘죠? 네. 그냥 씻어내고 싶지 않고 막 바르고 싶을 정도로 욕실이 있으면 욕실이 화사해지는 비주얼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해볼 게 요 폼클렌징. 원스톱 세안제라고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면 꼭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여자들이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보통은 이중 세안을 하고 나서도 또 스킨에다가 화장솜에다 스킨이라든지 토너를 묻혀서 또 한 번 닦아내는 것까지 굉장히 세안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루비셀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세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워터라든지 오일로 닦아내고 폼클렌징을 한 다음에 또 솜으로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자극이 자꾸 가서요. 제 얼굴이 늘 붉었던 이유가 그 잘못된 세안법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된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세안을 똑똑하게 한 번에 잘해내는 폼클렌징들이 6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약산성 세안제를 강조를 하죠. 그런데 절대로 약산성 세안제는 한 번에 세안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 워터, 크림으로 한번 닦아내고 약산성 세안제로 한 번 더 닦은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스킨으로 한 번 또 토너를 또 피부결을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만큼 자극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세안제는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세안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세안을 하실 때 어떻게 세안을 하시냐면 미지근한 물로요. 얼굴을 물로만 한 5번 정도를 헹궈내세요. 그러면 큰 먼지라든지 막 오일리한 이런 화장의 유분들이 한 번은 1차적으로 세안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로 한 5번 정도를 헹궈내고 나면 손이 굉장히 미끌거리는 거 다 느껴보셨죠? 네. 비누로 손을 깨끗이 한번 씻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진주알 크기 정도로 조금 넉넉한 양으로 조금 큰 진주알 정도로 짜세요. 짜서 손에 롤링을 한 다음에 얼굴에 롤링을 하시면 보글보글 생크림 같은 거품이 아니 이렇게 보글보글 비누 거품이 아니라 뭔가 크림 같은 느낌으로 거품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크림 같은 느낌으로 막 뻑뻑 억지로 문대지 마시고요. 살짝 롤링을 좀 크림 같은 느낌으로 롤링이 된 다음에 손에다가 물을 살짝 한번 묻히세요. 그런 다음에 양쪽 손에 물이 묻으면 그 물로 그 거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 뽀글뽀글 되는 거품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유분이 많은 곳, 조금 더 꼼꼼하게 세안해야 하는 콧볼, 이 턱 밑에 이 T존을 한 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면 얘가 물과 함께 거품과 함께 오일 세안법이 조금 적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롤링을 한 다음에 그래도 거품이 다 사라지지 않거든요. 전 또 한 번 물을 또 묻혀요.
그런 다음에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한번 녹여내는 이 거품을 녹여내면서 노폐물을 빼주는 세안을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웬만한 선크림 뭐 이런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다 지워져요. 그런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쓰시면 그거는 조금 한 번에 안 지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중 세안을 하지 마시고요. 다시 조금만 해서 눈만 한 번 더 롤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굳이 막 2번씩 폼클렌징을 해서 전체를 닦아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안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게 습관이 되시면 매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특별한 세안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저번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이소 같은 데를 가시면 이거를 1,000원, 2,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일명 거품기라고 하거든요. 거품을 만드는 아이예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만큼 물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물을 채운 다음에 아까 내가 세안할 때 짰던 그 폼클렌징 딱 그 양만큼이면 돼요.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물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을 톡 쳐서 넣어주세요. 많은 양 안 들어가죠. 딱 한 번 그냥 꼭 한 번 눌렀을 때 하신 다음에 얘를 바꾸세요. 얘를 잡고 펌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거품이 지금 가득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차오르다 보면 이게 눌러지는 게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크림 같은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소리도 벌써 막 다르죠? 뻑뻑해요. 가득 찼죠? 제가 이거를 워크샵에 갔을 때 제 산하로 모였을 때 이걸로 세안을 한번 싹 알려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이 세안법을 쓰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크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 흰자 거품 머랭을 내면 뒤집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정도 이런 거품이 나요. 근데 이 세안을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를 바로 올려요. 물을 묻히지 않고 그러면 거품이 좀 더 내 얼굴에 오래 붙어 있으면서 잔여물도 녹여주고 노폐물까지 뽑아주는 왜 거품, 내 손의 힘이 아니라 정말 거품이 이렇게 푹신한 스펀지 위에 내 손을 갖다 대고 거품 위에 떠서 이렇게 롤링을 한다는 느낌으로 거품이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눈 주변 피해서 올리고 콧등 올리고 턱까지 전체를 다 올리고도 거품이 남아요. 그래서 목까지 싹 올려놓고 이제 내가 다른 걸 씻는 거죠. 뭐 세안도 하고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저는 그렇게 해놨는데도 거품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다 올려놓으시고 좀 시간을 벌면서 다른 거 씻을 것을 다 씻으신 다음에 계속 올려놔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위에 진짜 구름 위를 이렇게 롤링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롤링을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또 물을 좀 묻혀서 또 한번 녹이듯이 세안을 해주시면 그냥 세안을 이렇게 거품 내지 않았을 때 물을 딱 헹궈내고 난 느낌이랑 이렇게 거품을 내서 세안하고 나서 딱 헹궈낸 느낌이 조금 달라요. 네, 뭔가 조금 더 촉촉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요. 그리고 그냥 세안을 했을 땐 좀 더 깨끗하게 확 한번 씻긴 느낌? 그렇게 차이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도 느껴지지가 이렇게 거품이 사그라들지 않죠.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근데 눈에 들어가면 조금 내가 다른 거 활동을 할 때 따가울 수가 있으니까요. 눈 주변만 살짝 이렇게 피해놓고 다른 거를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를 둬도 얘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세안법을 해보셔도 좋아요. 써보고 싶죠, 이거? 네. 그런데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몇 개 주문을 해놓고 고객님들한테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해주시면 선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면 바로 얘 다 갖고 계시죠? 미스트예요. 지금 용기가 바뀌었는데 얘를 쓰실 때 그냥 이것만 써도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앰플 한 병이나 두 병을 딱 따서 넣으세요. 넣고 수건장에다가 탁 놓으세요. 우리 세수하고 바로 기계로 뿌릴 수 없잖아요. 욕실에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화장대에 온 가족이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세안을 해내고 나면 옷도 입고 바디로션 바르고 이걸 뿌리러 가기 전까지 계속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건조해지겠죠. 피부가 바짝바짝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 다들 경험해보셨죠? 그런데 욕실에다가 이렇게 한 병을 딱 섞어가지고 놔둔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그냥 물기만 제거를 한 다음에 얘를 바로 뿌려주시면 뭐 10분이 지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네, 내가 할 걸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뿌리기 전까지 나의 수분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욕실용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앰플을 한 병 탁 따서 욕실에다 놓으시고 저는 남편한테 차에다도 하나 넣어주고요. 제 파우치에도 하나 들어있고요. 메이크업 위에 뿌려줘도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물감을 잘 내주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사실은 곳곳에 비치해놓고 그냥 수시로 뿌려주시면 수분 공급을 늘 해줄 수 있어요. 잘못된 미스트를 쓰시면 오히려 내 얼굴에 있는 수분을 증발을 하면서 다 같이 빼서 날아가는 미스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는 히알루론산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막을 한번 쳐주면서 수분 보호 막을 하나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것보다 앰플 한두 병을 탁 넣어서 쓰시면 더 물광분하고 더 촉촉도 하고 우리 앰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 또는 건성이신 분들은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써요. 아니면 열흘에 1번 정도만 쓰는데 밀크필이에요. 밀크필인데 부드럽게 이제 밀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 없이 필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때비누 이런 거 보셨죠? 옛날에 필링은 꾸덕꾸덕해지면 막 뻑뻑 문질러가지고 막 진짜 때를 벗겨내는 필링제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아니면 알갱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그 알갱이가 내 코를 막 자극한다거나 이런 걸 써보셨을 텐데 얘는 굉장히 그냥 로션 같은 묽은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를 하실 때 제가 손으로도 발라봤거든요. 정량은 얘를 깊게 한번 펌핑을 꾹 누르신 양으로 얼굴 전체를 펴바르시는 거예요. 막 2번, 3번 듬뿍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꾹 누른 양으로 손으로도 이렇게 펴바를 수 있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마사지 붓이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이 붓으로 펴 바르시면 조금 더 넓게 얇게 골고루 다 펴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이거를 펌핑을 해서 바르는 순서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습관적으로 볼부터 발라요. 그런데 볼이 건조하신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아니 볼이 대부분 건조하고 이런 T존 부위가 유분이 많고 지성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펌핑을 해서 순서를 바를 때 T존을 먼저 바르세요. 볼로 습관적으로 먼저 가지 말고 T존을 먼저 발라놓고 콧볼, 그 다음에 턱, 볼을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볼을 굳이 막 세게 필링을 해낼 필요는 없거든요. 늘 건조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늘 유분이 많이 도는 곳이 T존, 그 다음에 코에 블랙헤드, 턱 밑에도 블랙헤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순서를 T존, 콧볼, 여기 턱 밑에, 그 다음에 볼, 이 순서대로 쫙 한번 펴 발라 놓으시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놔두세요. 다른 거 하세요. 몸을 씻거나. 그런 다음에 지성이신 분들은 물기 없는 채로 좀 문대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얇고 건성이신 분들은 손에 물기 살짝 묻혀서 부드럽게 롤링 한 번만 하고 나서 헹구시면 돼요. 그럼 막 때 밀리듯이 그런 세안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모공 속을 클린하게 빼주고 노폐물 빼줄 거 빼주고 내가 평소 세안으로 다 빼지 못했던 이런 내 피부 상태를 좀 클린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자극이 적은 그런 필링제여서요. 남편들이 조금 더 좋아하고 청소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 대학생 막 초년기에 피지 막 폭발하시는 분들이 같이 써주면 좋아요. 근데 해보시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 굴러다니는 거 하나 찾으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진짜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그런 필링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얘는 세안을 간단히 해내고 물기를 한번 싹 닦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세안 안 한 얼굴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세안을 한번 해낸 다음에 이걸 해주시면 좋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거품 세안으로 자극 없이 세안을 해온 다음에 얘를 써주시면 더 자극 없이 더 부드럽게 이렇게 세안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미스트로 수분 공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토락 미스트. 우리가 수분 크림으로도 쓰지만 가격이 너무 괜찮죠. 전신용 바디 로션으로 쓰셔도 좋아요. 사실은 저희 바디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있었어요. 네, 세트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걔를 너무 소개해주고 싶은데 단종된 제품이라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 아토라 크림을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 애들은 그냥 어디가 좀 요새 봄철 되면서 이제 더 겨울보다 더 가렵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토라 크림을 갖다가 그 가려운 부위를 또 발라요. 그렇게 그냥 전신용으로 쓰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면팩처럼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냥 허옇게 팩 올린 것처럼 바르고 자도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고, 물세안만으로도 해도 이게 유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닦여 나가는 느낌이 나서 바디부터 얼굴까지 다 쓸 수 있는 크림이고요. 제가 그때 한번 알려드린 팁은 뭐냐면, 얘를 점막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 점막, 코 속 점막이 늘 약해서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염증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런 점막, 밑에 똥꼬 점막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약한 점막에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얘를 좀 여기다 손에다가 한번 짜놓고 면봉으로 코 속 점막도 촉촉하게 코팅, 눈 위에 점막도 한번 코팅, 그런 점막들을 한번 싹 코팅해 놓으면 염증이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염증이 사실은 건조해서 건드려지고 막 가려워서 손대고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데, 점막이 일단 촉촉하면 뭐 바이러스 같은 세균도 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조함도 덜하니까 염증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면봉으로 점막도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는 역할로 많이 써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침, 이게 제가 알려드린 세안은 다 저녁 세안제였어요. 저녁에 내가 선크림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노폐물을 충분히 지워야 될 때 이렇게 쓰시면 저녁 세안제로 충분해요. 원스톱 세안제로. 그리고 아침에는 우리가 루비셀도 뿌렸고 크림도 올렸고 아이크림도 발랐고 마스크팩 한 날도 있잖아요. 좋은 영양 성분을 듬뿍 넣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잠만 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노폐물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하고 자극 없는 우리 아토락 비누 있잖아요. 저는 요거를 아침용 세안제로 써요. 굉장히 그냥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해도 거품이 잘 나고요. 또 오히려 세안하고 났을 때 얘보다 촉촉한 느낌이 나는 비누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바스 제품 따로 안 쓰고 요걸로 몸까지 다 씻고, 또 약간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실은 세안제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인 것도 그렇고 어른 걸 쓰기에도 그렇고, 요거 권해주시면 정말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아이들 그냥 초등학생 눈도 따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안제로도 좋고 아침 세안으로 부드럽게 해내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진숙 사장님이요, 그 왜 치즈 이렇게 살짝 갈 때 왜 강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미니 강판이 있어가지고 비누를 살짝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에 넣고 해봤대요. 똑같이 거품이 그렇게 잘 나요.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네, 요거를 집에 아마 그냥 조그만 손잡이 강판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살짝 얘를 갈아가, 사실은 이런 핸드메이드 비누는 물기를 닿으면 많이 물러져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짝 조금씩 건조한 상태에서 조금씩 갈아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세안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취향 따라 그렇게 써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 신제품이죠. 요거 써보셨어요? 네. 네. 저는 이거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A사 치약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네. 사랑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한 게 그냥 없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저희 루비셀 치약이에요. 아, 치약. 네. 위에 올라가시면 바로 사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좋죠. 16,000원대로.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더 개운함이 있어요. 개운하고, 그렇다고 매운 개운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쓸 정도로 맵지 않으면서 개운함이 있고, 제가 이제 특징을 들어봤을 때 여기에 메스틱 오일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다른 치약하고 다르게. 그 메스틱 오일이라는 것이 치주염, 그러니까 염증에 그렇게 좋대요. 왜 이빨에 피 자주 나고 염증 자주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뭘 써도 이걸로 한번 바꿔보시면 그런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또 우리 강태경 사장님 시어머니는
70대시잖아요. 뭔가 치약을 다 써보셨잖아요. 치석 제거에 이만한 거를 못 보셨대요. 너무 좋대요. 네, 확실히 네, 제가 그래서 그것도 또 꿀팁을 또 받았잖아요. 써보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보통 칫솔 때문에 치석을 막 엄청 센 칫솔을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가 치석 제거에도 좋대요. 그런데 조금 더 꿀팁은 뭐냐면 메스틱 오일이라는 성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차가운 물로 헹구시는 것보다 살짝 뜨뜻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궈내시면 세안을 해내고 뱉어내야 되는 물 삼키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내 입안에서 뱉어낼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막 노폐물이 나온 것들이 조금 더 뜨끈한 물로 헹궈냈을 때 더 잘 헹궈진대요. 그래서 치약을 쓰시는 고객님들한테 저희 치약은 메스틱 오일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어서 치주염을 예방해주니까 그거를 잘 헹궈내시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기왕이면 헹구시라고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샴푸하고 린스 트리트먼트예요. 아 진짜 말레이시아는 이 제품 때문에 루비셀 앰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샴푸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미스트에다가 앰플을 섞어서 뿌리는 것처럼 이 샴푸 제형이요. 굉장히 붉은 투명한 액 같은 그러니까 다른 샴푸하고 좀 틀려요. 뭔가 막 진득함이 없고 정말 가볍고 이렇게 약간 젤리도 아니면서 아주 묽어요. 묽은 제형이어서 여기에다가 저희 앰플을 두세 병을 섞으세요. 아예 딱 오픈을 하실 때. 그래서 섞은 다음에 위아래로 한번 흔든 다음에 펌핑 제품을 딱 껴가지고 쓰시면 두피 클리닉을 간 것 같은 효과를 내시면서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아기를 낳고 둘째 낳고 탈모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첫째 때는 다 잔머리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탈모 케어 센터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뭐를 해주냐면 두피 클리닉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피를 먼저 깨끗하게 노폐물을 막 박하 같은 걸로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팀을 쬐면서. 근데 거기에서 뭘 줬냐면 그런 시원한 느낌이 나는 샴푸 이런 두피 케어 제품을 한 20만 원치를 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샴푸를 해놓고 거품을 내놓고 바로 헹구지 말고 그 거품을 계속 놔두래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면서 몸도 씻고 거품을 내놓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거품이 좋은 성분이 녹아 들어가서 노폐물을 빼준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샴푸는 간단히 하는데 트리트먼트는 발라놓고 오래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근데 트리트먼트 우리 제품은요 그렇게 발라놓고 5분씩 있어야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는 바르고 바로 헹궈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트리트먼트에 집중하지 마시고 샴푸 이렇게 앰플까지 넣었잖아요. 샴푸를 거품을 낸 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두피 거품으로 머리가 고정이 돼요. 올려놓고 그 두피 거품이 이렇게 두피에 잘 뽀글뽀글뽀글 노폐물을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한 5분 정도를 놔뒀다가 그런 다음에 헹궈내시면 나쁜 성분이 뭐 실리콘 이런 성분들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뻣뻣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근데 바로 트리트먼트로 한번 헹궈내시면 완전 실크 같은 머릿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샴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샴푸를 천연 성분이 많은 샴푸를 쓸수록 거품이 잘 안 나요. 네. 거품이 막 뽀글뽀글 잘 나는 것은 그 계면활성제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 샴푸도 거품이 잘 나는 샴푸가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기름진 상태에선 거품이 더 안 나요. 저는 가볍게 조금 한번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한번 헹궈낸 다음에 다시 한번 거품을 내면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왜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거품이 녹아버리는 거죠. 뭐 계면활성제가 막 세게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팁. 그래서 내가 이틀 만에 머리를 감으실 때 또는 머리에 기름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펌핑을 해서 한번 싹 헹궈낸 다음에 그러고 다시 한번 샴푸를 하시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거품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세안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하나를 조금 준비한 게 뭐냐면
이거 318 제품에 들어있는 20% 배양액 앰플이에요. 얘는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비매품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농축에 20% 배양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5% 우리 루비셀 포유 앰플로 잘 적응이 된 피부에 써주셔야 돼요. 저희가 굉장히 흡수력이 좋죠. 그래서 20% 배양액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막 오히려 역효과, 그러니까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잘 저희 제품으로 적응이 잘 되신 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스페셜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파트너님 뎁스뎁스를 통해서 가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못 써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평소에 잘 쓸 수 있는 관리가 뭐냐면, 마스크팩이 있으시잖아요. 이 마스크팩도 번거로워서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큰맘 먹고 쓰실 때 이거를 그냥 한번 포유 앰플 대신에 이 앰플을 한 병 딱 따서 얘를 한번 싹 코팅을 해놓고 이 마스크팩을 올리시면 그냥 얘와 얘를 한꺼번에 다 쓰는 굉장히 한 40만 원짜리 관리를 내가 집에서 받는 것 같은, 특히나 이제 봄철 되면서는 각질도 많이 피고 마스크 쓰고 막 황사먼지,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세안을 이렇게 딥클렌징까지 한번 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요 앰플과 요걸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MTS 혹시 관리 다 해보셨어요? 이제 얘는 피부과라든지 마사지샵을 가야만 받을 수 있는 MTS 제품인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홈케어로도 MTS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성혜 스폰서님께 제가 MTS 하는 방법을 한번 배우고 나서 이렇게 318만 원짜리 저희 전 제품 스페셜한 제품을 사신 분들한테 한번 딱 알려주시면 그분이 혼자서 이제 홈케어를 하시고 그분이 또 그 효과를 막 전달하면서 318을 사신 분들은 늘 318로 소개를 하세요. 그래서 318 사신 분들 관리법으로도 좋고 318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저는 이걸 많이 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MTS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홈케어용으로는 깊은 바늘용은 쓰진 않아요. 왜냐면 깊숙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바늘보다는 0.25에서 0.20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얘도 종류가 다양해요. 완전 금으로 코팅을 막 해서 고가도 6만원, 7만원대의 고가도 있고요. 얘는 한 두세 번 정도 나 혼자 쓸 수 있는 내 전용 제품으로 개인용 제품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약간 저렴이 버전이에요. 근데 저렴이 버전을 저는 몇 개를 사실은 주문을 했었거든요. 한번 주문을 할 때. 그리고 저희가 단체로 주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0.25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잘 쓰신 다음에 이거를 쓰시도록 안내를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 세안을 깨끗이 한 얼굴에다가 20% 앰플을 일단 한번 싹 도포를 하세요. 도포를 20% 앰플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손에다 느낌을 한번 보여주세요. 손에다가 이렇게 느낌을 한번 보여주면 조금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뭐 시원하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관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이러면서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힘을 그냥 빼시고 아예 힘을 빼시고 그냥 갖다가 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마 부분이 뼈가 있기 때문에 이마 부분이 제일 아파요. 사실은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마만 아프고 나머지는 괜찮아, 긴장하지 마 하고요. 앰플이 다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꼼꼼하게 이제 정하세요. 볼이면 볼, 이마면 이마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가 아니라 살짝 두 번 하고 열십자로 크로스로 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막 가시면 오히려 긁혀요. 긁힐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살짝 뺀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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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나는 힘을 뺐지만 이분한테는 이게 쓰라린 자극이 돼요. 기분 나쁜 게 막 아픈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아픔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옆에 에어브러쉬가 있잖아요. 그리고 20% 앰플이 충분하기 때문에 남아있거든요. 지나간 자리에 바로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안 내려요. 이렇게 싹 진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관리실이나 피부관리샵에 가서 MTS를 하면
절대 이렇게 가놓고 중간에 뿌려주는 게 없어요. 얼굴을 다 이걸로 지나갈 때까지 그냥 참아야 돼요. 근데 시원하게 한번 뿌려주면 싹 진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 거의 강점이 MTS를 관리실에서 하는 것보다 통증이 덜해.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20% 앰플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너 지금 내가 40만 원짜리 관리해주는 거야. 하시면 하셔도 돼요. 마취 크림도 안 바르죠? 바로 뿌려가지고 진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얼굴을 표면을 지나가신 다음에 뿌리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를 꼼꼼하게 얼굴 전체를, 그리고 목주름이 있으신 심한 분들 있잖아요. 목까지 다 한 번 지나가고 지나간 전에 꼭 앰플을 뿌려주고, 그리고 머리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두피는 진짜 시원해요. 이런 아픈 느낌이 하나도 없고 두피는 오히려 시원하거든요. 두피까지 한번 싹 해주시고 20% 앰플 한 병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뿌려준 다음에 마스크팩 딱 올리면 살짝 붉었던 예민한 눈밑이라든지 볼은 살짝 붉어져요. 그런 것들이 마스크팩을 딱 올렸다가 떼면 싹 진정이 돼요. 그냥 MTS 한 티도 안 나요. 예, 마스크팩을 떼고 나면. 그렇게 마스크팩을 떼고 난 다음에는 포유 크림이라든지 아토라 크림을요 듬뿍 올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허옇게 올려놨는데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을 허옇게 올리는데도 싹 스며들어요. 아토락 앰플이 있으면 상처 치유에 좋으니까 아토락 앰플을 뿌려도 한 병에 싹 들어가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MTS 관리를 한번 알려주시고 집에서 이제 혼자 해. 그런데 얼굴 전체를 하려고 하면 나처럼 할 수 없으니까 고민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고객님의 고민인 부분을 미간이면 미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딱 미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주고 크림 듬뿍. 아니면 마스크팩 하기 전에 내가 고민인 부분만 슬쩍슬쩍 해내고 또 뿌리고 또 크림 듬뿍. 근데 이제 MTS를 하고 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내가 기를 내놨잖아요.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서 피부를 열어놨거든요. 제품을 다른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넣어줘야 효과를 제대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원리가 상처가 난 곳으로 줄기세포들이 들어가서 새살을 만들고 딱지를 암게 하고 재생을 시키려고 세포들이 몰려들잖아요. 얼굴에다 미세한 형태를 내놓으면 세포들이 몰려들겠죠. 여기를 재생하려고. 그랬을 때 이 20%짜리 이 보약 같은 애를 탁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걸 먹고 더 드라마틱하게 재생을 잘하는 원리 때문에 피부과에서 깊숙하게 상처를 내고 이렇게 좋은 앰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 원리처럼 내가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한 일주일간은 제품을 계속 수시로 뿌려주고 크림도 더 듬뿍 올려주고 마스크팩도 이 기간에 더 해놓으면 진짜 피부과 가서 40만 원짜리 수시를 받은 것 같은 효과를 그냥 낼 수가 있기 때문에 MTS를 하고 나서는 사후 관리로 충분한 제품을 많이 넣어주는 거를 꼭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저처럼 좀 얇은 분들은 이거를 자주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고민인 부분만 이렇게 뿌띠로 이렇게 해놓고 충분히 크림 올려주고 이렇게 MTS 관리를 한번 알려주면 그분이 스스로 관리를 해요. 늘 내가 가서 이거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분한테 한번 잘 알려주면 그분이 또 그분을 소개해서 나온 분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 관리하는 용으로 MTS 관리법을 알고 계시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태경 사장님 초창기 때 이 MTS로 아메이 하시는 분 사업자 얼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 바뀌고 막 꼬해진 얼굴로 진짜 몇 분을 소개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재생이 더 잘 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던 중에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루비셀 제품을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게 이제 1년 반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